저는 이게 아주 완벽한 여론이라고 볼 수 없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여론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대한민국 정책을 구성하는데 추론할 수 있는 근거는 확실히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한 9가지를 물어봤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제가 휴대폰에 저장되는 3만 명분한테 물어봤어요. 3만 명인가 4만 명인가 그분한테. 기하께서는 대한민국의 사회 양극화, 즉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심각하십니까?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게요. 저희도 그랬지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공통적인 인식이 있더라고요. 매우 심각하다가 48.92%, 심각하다가 39% 정도니까 이게 대략 한 88%가 넘지 않습니까? 88%에 대한 응답자분들은 대한민국 사회 양극화, 이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에서 큰 대동소이했다. 거의 같은 결론을 의견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걸 물어봤어요. 기하께서는 스스로 느끼시는 사회적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세 가지 분류를 했는데요. 당신이 상류층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산층, 아니면 또 하위계층으로 생각하냐 물어봤는데 우리가 상위계층으로 생각하시면 5.2% 정도, 중산층이 56% 정도, 하위층이 37%인데 제가 이렇게 충남에 많고 50대, 60대, 40대가 주축으로 답변했지만 우리가 아주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대동소이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부에서 2021년 11월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중산층이라고 답한 비율이 58.5%예요. 내가 하위 계층으로 생각하니 38.5%인데 우리 그 설문에 응한 답하신 분들도 대동소이하게 답변을 주셨다. 그래서 중산층에는 56%. 사실 중산층이라고 답하는 비율이 예전에 우리가 한 70% 정도 됐었습니다. 굉장히 안정됐었죠. 우리 김영희 교수 고개 끄덕이시잖아요. 예? 사실 중산층이 한 70% 정도가 되고 하위 계층으로 생각하는 상위계층은 한 10% 정도 되는 선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그 사이가 정상적인 사이죠. 근데 우리 사회는 이미 이거는 벌써 깨졌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위 계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37.84%, 달리 말씀드리면 희망이 별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죠. 본인이 하위 계층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자부심과 자긍심이 덜하겠어요. 또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그 분노라든가 울분을 터뜨리겠어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물어봤습니다. 부모의 재력에 상관없이 소위 명문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어봤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잘 아시지만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 사실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대한 부모님이 소득과 재산이 너무나 상관관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점점 심화되어 가는 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에서 우리 그 답변을 주신 분들을 보니까 부모의 재력에 상관없이 소위 명문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불과 한 2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아마도 보통이라는 건 우리가 설문에 어떤 설문 내용상을 했지 실질적으로 전혀 갈 수 없다와 갈 수 없다만 해도 이미 한 50%가 넘고요. 보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까지 따지면 벌써 한 70%가 훨씬 넘는 사람이 부모의 재력과 명문대에 가는 게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신림동 묻지마 살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 민감한 문제인데 신림동 묻지마 살인의 동기가 사회 양극화와 상관관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는데요. 아마 그 사회조사 기관에서 많은 데서 할 겁니다. 할 건데 하고 있는데 우리 저한테 답변을 주신 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상관이 있다. 27.25%, 상관이 있다. 50%인데 이렇게만 따져도 벌써 78%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다? 보통이 8%까지 따지면 상관없다고 답하는 비율은 우리가 한 14% 정도 내외, 한마디로 우리가 한 85% 정도는
조금이든지 이 사회 양극화가 묻지마 어떤 범죄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라든가 정치권에서 아니면 우리 그 교수님들께서 이 문제 심각하게 좀 고려하셔야 된다. 결국 묻지마 범죄 문제가 이런 사회 양극화 문제가 하나의 원인이 되고 정말 그 실망과 좌절 여기에서 채우려는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는 분노에서 비롯된 범죄라는 것을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유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조심하세요, 훈장님. 예. 우리 논산에서 오셨어요, 훈장님께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기하께서는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을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16.47%, 없다가 26%니까 이게 한 43% 정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가고 싶다가 27%, 매우 가고 싶다가 11.1%, 보통에다가 18.33%인데요. 이게 아마 이 답변이 좀 이 보통 여론 전문조사기관에서 잡코리아가 있는데 잡코리아와 잡매치 플랫폼 사람이 있는데 그 몇 년 전 통계는 잡코리아는 70.3%, 70.8% 정도가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 가고 싶다면 2017년도 통계고요. 또 잡매칭 플랫폼에서는 우리가 20년 통계인데 거기서는 한 60.2% 정도가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 설문이 이 전문 그 통계하고는 약간 차이 나는 게 우리 응답자분들이 50대와 60대가 많은 부분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통계를 들으면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을 가고 싶다는 게 전혀 없다와 없다가 한 43%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매우 가고 싶다 이 통계만 봐도 이게 사실 심각한 겁니다. 이게 한 30%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 30%가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을 가고 싶다는 것도 자체가 얼마나 심각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제 이민을 가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한 28,686명 정도 됩니다. 이중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한 3,200명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 한 25,000명. 지난 그 5년 동안 한 14만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든지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해도 대한민국 사회가 30% 그러니까 38% 정도만 해도 나라가 정말 심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여기 한태선 후보도 있고 장개수도 있고 이종단 부회장 있고 정치하시는 문정구순인데 이 부분에서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될지 모른다. 이 설문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우리 40% 정도가 이민 가고 싶다는 것은 나라가 아마 밑둥부터 흔들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마 이준우 민주평통 회장님도 잘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죠? 얼마나 심각해요. 이 통계를 보죠. 40%가 여건이 허락하면 이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 책임이야? 다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로 자칭하는 정치 지도자, 행정 지도자, 또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 교육 지도자, 우리 종교 지도자, 우리 보건의 지도자 많은 분들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왜 40%, 60%가 이민을 가고 싶어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물설고 낯설고 언어 서툴고 근데 이민을 가고 싶고 실제로 작년에 28,000명이 나라를 떠났다는 거 우리 정치하는 사람은 정말 국민 앞에 섰고 대자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걸 물어봤어요. 기하께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네요. 이게 이제 삶을 포기한다는 게 자살의 충동 의사를 느껴본 적이 이거는 이 통계상 많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있다와 매우 있다가 한 30, 20% 정도 돼요. 보통은 한 38% 정도 되는데 이것만 해도 심각한 문제도 이 통계 조사 결과만 해더라도 우리가 20%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잘 사는 나라에서 왜 이 10위권의 세계 경제 대국으로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자살률이 1등일까요? 우리가 연령 표준화 자살률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은 11.1명에 불과합니다. 작년 통계는 안 나왔지만 재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무려 13,352명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이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13,35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이거는 정말 저 같은 사람에 비해서 정말 석고 대죄하고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 국민이, 우리 도민들이나 이 국민들께서 20% 정도 되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나라, 절망적인 나라 사이 속에서 나오는 통계라고 볼 수 있죠. 이 문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물어봤습니다. 부모와 자신의 경제적 위치가 결혼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50대, 60대는 자제분들이 결혼할 연령 아니겠어요? 이걸 보면 매우 있다가 합해서 84%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혼마저도 청년 당사자와 부모의 재산과 경제적 위치가 결혼 여부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히 이제 50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80% 정도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60대는 84% 정도를 답을 했는데 85%죠. 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이에 아주 기본적인 양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와 자신이 경제적 위치 때문에 하고 싶은 결혼을 못하고 출산하고 싶은 출산을 못한다는 것은 나는 비극을 넘어서 이 기득권층의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몇 년 전 통계인데요, 17년도인데 우리가 20대, 30대 남성을 조사해 봤더니 상위 10%가 82.5%를 결혼했는데 하위 10%, 소득 하위 10%, 그냥 부모 경제 자료를 안 따진 거예요. 자신만 따졌을 때 하위 10%는 얼마나 했을까요? 부모 상위 10%가 82.5%, 하위 10%는 6.9%래요. 6.9%. 그냥 기가 막힐 일이죠. 이대로 가면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 자체가 중산층 이상의 사회문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결혼 여부 10% 훨씬 더 차이 납니다. 훨씬 더 차이 납니다. 소득별로 부모의 경제적 자력이 결혼 여부를 좌우하고 출산 여부를 좌우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다. 그걸 잘 시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답변을 주신 분들 말씀드린 대로 84% 정도가 우리가 부모와 자신의 경제적 위치가 결혼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저출생 문제를 푸는 정책을 마련할 때도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착안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물어봤어요. 자녀 출산 여부도 비슷합니다. 우리 한 84%, 85%가 자녀 출산 문제조차도 부모와 우리가 자신의 경제적 위치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도 저출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깊이 착안하고 정말 그 염두해야 될 시사점을 잘 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하께서 이건 굉장히 포괄적으로 봐서 답변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는 전문 그 통계에서 저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물어보니 그 가장 커다란 원인은 자기 능력도 아니고 부모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가 여기에 좌우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부모의 재산 및 사회적 지위가 1위예요. 한 23% 정도 됩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도 역시 이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그런 그 원인이 결과이기도 하죠. 한 16% 정도가 되고 우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도 우리가 한 7% 정도가 된다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잘 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좋은 그 자료를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만. 그래서 월 소득 기준을 우리가 몇 단계로 좀 나눠서 질문했는데요.
본인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다, 100만 원 300만 원 사이다, 뭐 300, 400이다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양 측에 있는 상위에 있고 가장 하위에 있는 분을 물어보면 우리가 100만 원 이하 미만의 월수도 미만의 분들은 이 답변하시는 게 전부 다 아주 굉장히 잘 표출하고 있죠. 그래서 100만 원 미만의 분들은 우리 사회양극화가 뭐 심각하다는 게 94% 정도, 본인이 하위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게 69% 정도, 훨씬 높죠. 그 명문대 전학 여부가 전혀 갈 수 없다가 한 62% 정도, 이렇게 신림도 묻지마 사례도 75% 정도로 해서 이와 같이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은 우리가 이 결혼 여부까지 굉장히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답변했고요. 700만 원 이상의 월소득분들은 굉장히 참 이 소득이 높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역시 공통적인 우리가 인식이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심각하다가 한 79%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차이는 나지만 대한민국의 소득 계층을 가리지 않고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답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7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신 분도 신림동 묻지마 사례에 대해서 한 69% 정도는 상관관계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결혼 여부에 대해서 85% 정도는 그분들도 역시 결혼 여부가 자신과 부모의 소득과 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녀 출산 여부도 82%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통계를 봤는데 이 통계에 응해 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통계가 완벽하고 100%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통계 기본수법에서 약간 벗어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연령별 아니면 세대별 남녀별 이런 걸 갖다 다 사실 가중치도 두고 거기에 맞게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정한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시사점을 두고 우리가 결론을 도출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이런 거 있다, 토론자 말씀도 들어보고 한번 플로에서 말씀도 주셔서 한번 이 나름대로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좀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귀중한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